제가 지자보니에 대해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도 그 지자보니 그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차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한데요. 지자보니 관련해서 원불교에서는 다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되 지우의 차별만은 둬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차별을 없앤다고 지우차별까지 없으면 마음의 어른이 없는 애물들의 세상을 만드는 셈이라는 그런 말씀을 백 선생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별은 온당하다라는 약간 일견 모순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우차별의 의미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면서도 어떠한 질서는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대안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지우차별의 구체적 실행 방식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때에 따라 다르고 매번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테지만, 막연한 차별 철폐 구호보다 평등사회 구축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논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그냥 한마디 더 붙이면요. 차별을 없앤다 그러면서 지우차별까지 없애버리면은 세상에 난장판이 되고, 내가 쓴 표현으로는 마음의 어른이 없는 애물들의 세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게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지우차별조차 없애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 평등을 주장할 때 과연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좋은 구실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하는 게 정말 배가 무게도 말하는 애물들의 세상이나 만들고 정말 무질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다 기득권 넣기 싫어가지고 다른 차별을 없애겠다 그러면은 뭐 반발하는 사람들인데 반발하기 좋은 구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 대목이 안 들어가면은 평등사회가 이룩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아마 회화록 어디에 나올 겁니다. 지우차별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저는 다만 궁금한 점이 지우차별의 적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우라는 것이 개인, 집단, 국가, 체제마다 이제 다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와 우를 가르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좀 의미 있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지, 그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할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약간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부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때 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처벌을 할 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때 사회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그것도 공부를 요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대목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지자인가 하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그래서 능력주의 범위에 들어가는 데서는 그게 쉬워요, 알기가. 또 특정 기술이나 지식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한 사람 아는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또 지혜랄까, 종교에서는 그 법력이란 말도 쓰는데, 나보다 법력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 자체가 상당한 공부를 요하는 법력이거든요. 로렌스 그래도 휘트만의 열린 길 얘기를 하면서, 열린 길에서 여행하는 위대한 영혼들이 유일한 보물들이다, 보배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열린 길에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영혼을 만나면은 그 앞에서 수그릴 줄 아는 것도 그 사람의 위대성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그 법력이랄까, 그 도달한 어떤 경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미리 정할 수는 없고, 공부를 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그건 그 사람 지자 판넬에 들어가는 거죠. 선엽 씨께서 말씀해주신 고민에 관해서 저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고민에 관해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셨던 해답을 듣고 보니 참 인생의 공부란 끝이 없고 고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좀 힘들게 느껴질 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길을 찾아 나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지자를 알아보고 공부를 할까 했을 때 그냥 부당한 지위나 권력, 자본을 지닌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에서는 자칫 강자의 논리가 세상의 진리같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자로 삼고 따라야 할 방향은 그것에 반대에 있음을 모두가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원불교의 사상이 근대 서구 사상과 결정적 차이를 지니는 점은 진리가 개인과 개인, 즉 원자와 원자의 만남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자가 조화로운 관계를 꾸려나갈 때 싹틀 수 있다고 보는 점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차별 있는 세상과 차별 없는 세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의 삶을 가꾸는 그 실천 속에서 차별 없는 세상이 그때그때 형성되어 간다는 논리가 우리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대입하기에 무척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또 한마디만 더 털을 달게요. 원불교의 지자본이 또 그 바탕이 되는 사은사상하고 서구적인 그 권리 개념하고 대비를 했는데 진리가 개인과 개인, 즉 원자와 원자의 만남으로 실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화로운 관계를 꾸려나갈 때 싹틀 수 있다. 그럴 때 그 꾸려나가는 건 누구예요? 개인과 개인이에요. 원불교뿐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적인 발성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냥 개인과 개인의 그런 권리 다툼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더 중시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차이지만은 조화로운 관계를 개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싹 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어떤 그 은혜와 피은혜 관계, 문구식으로 말하면 그 관계 속에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살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권리를 가진 시민 개념도 발전시키고 또 그런 시민으로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은혜라 그럴까? 그게 먼저 있고 거기서 그 덕분에 그게 먼저 있고서 사람 태어나잖아요. 부모가 먼저 있고 내가 태어난 거지.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은혜 갚아야겠다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포라는 게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안에서 말하는 동포라는 거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의 관계도 그렇고 법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실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성인들이 밝혀놓으신 인도 정의의 법칙 그런 게 먼저 있고 그것이 형성해놓은 사회와 문명 속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서양도 근대죠. 근대 서양의 권리 개념하고 우리 동아시아 사상을 대비할 때 거기까지 가는 게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